조선주는 정말 고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고점이라는 말에 너무 길들여진 걸까요? 이건 단순히 많이 오른 주식의 피로감이 아닙니다. 왜 주가는 쉬는데 수주는 계속 나오고 있을까요? 왜 엔진 회사에는 조선소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까지 전화를 걸고 있을까요? 현면에서 동기에서 결과로 내려가겠습니다. 먼저 작은 힌트부터 드리면 지금 조선의 핵심은 배 한 척이 아니라 엔진이라는 병목입니다. 이 병목을 누가 잡느냐가 다음 장면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고점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편한 말일까요? 이건 조선주 고점 논쟁이 아닙니다. 산업 병목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조선주가 쉬었다, 반도체로 돈이 갔다, 이제 늦었다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선박 엔진, 핵심 블록, 탄소 규제, AI 데이터 센터, 전력난이 한 줄로 묶입니다. 보수 주류 매체가 매일 차트에 빨간불과 파란불만 크게 보여줄 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가격표가 아니라 생산 라인의 목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바뀝니다. 주가가 먼저입니까? 병목이 먼저입니까? 엄경화 연구위원이 짚은 첫 번째 표면은 단순합니다. 배가 만들어지면 엔진은 빠질 수 없습니다.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은 옵션이 아니고 기본 장기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내비게이션을 뺄 수는 있어도 심장을 빼고 달리라고 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오픈 대목이 나오죠. 배는 라면처럼 사서 먹어보고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시승 이벤트도 없어요. 그러니 투자자는 결국 숫자와 수주 그리고 공급망의 목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이 국내 조선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한국 엔진 기업의 무서운 지점은 시장풀이 국내 조선사에 갇히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체에 들어가는 엔진도 팔 수 있고 해외 조선소에 들어가는 엔진도 팔 수 있습니다. 완성 조선사는 자기가 배를 만드는 곳에서 매출을 키우지만 엔진사는 남이 배를 만들어도 들어갈 자리가 생깁니다. 한마디로 조선소가 늘면 좋고 해외 조선소가 뛰어도 나쁠 게 없는 위치입니다. 이건 단순 납품업체가 아니라 병목을 파는 회사에 가깝습니다. 그럼 왜 시장은 아직 이 구조를 가격에 전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표면에서 두 번째로 보이는 것은 기자재주의 조정입니다. 완성조선 업체는 기간 조정에 가까웠지만 기자재 업체들은 가격 조정까지 같이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주가가 눌렸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끝난 거 아니냐는 불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내 조선사들의 해외 생산 확대, 국내 설비 재가동 계획이 붙습니다. 조선사가 배를 더 만들겠다고 말하는 순간 혼자 용접봉 들고 야근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핵심 블록을 대는 협력사가 움직여야 실제 생산량이 올라갑니다. 결국 생산 확대의 문이 열릴 때 먼저 삐걱거리는 곳이 어디인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대그룹 쪽에서는 세진중공업 같은 핵심 블록 업체가 언급되고 삼성그룹 쪽에서는 오리엔탈 전공 같은 업체가 거론됩니다. 하나오션 쪽에도 기자재 업체가 있지만 비상장이라 일반 투자자가 직접 접근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기회가 모두에게 열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장 여부와 대기업 협력 구조에 따라 접근 가능한 문이 달라집니다. 시장은 늘 조선업이 좋다라는 말을 한 덩어리로 소비하지만 돈이 들어가는 길은 골목마다 폭이 다릅니다. 그 골목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가 다음 차이를 만들지 않을까요? 여기에 6개월이라는 시간표가 붙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입찰 결과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6개월 말이 지나면 2분기가 닫힙니다. 조선업에서 2분기는 영업일수가 적지 않고 날씨도 작업에 유리해서 조업일수와 수익성이 같이 확인되는 구간입니다. 7월 말부터 어닝 시즌이 열리기 전에 시장은 미리 자리를 잡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은 단순 달력의 한 칸이 아니라 수주 기대와 실적 확인 사이에서 포지션이 만들어지는 달입니다. 이때 누가 먼저 움직이고 누가 뒤따라오는지를 보면 시장의 속마음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 조선 엔진주가 부각되는 이유는 본업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력이 부족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물처럼 마시는 존재가 됐고 전력망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선박용 발전, 엔진 회사에 새로운 요청이 들어옵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발전 엔진을 납품해달라. 실제 계약도 나왔고
현대중공업그룹은 AI 데이터 센터와 6천억 원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언급됐습니다. 김어준식으로 말하면 이건 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서버 실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그 문 안쪽 고객은 기존 고객보다 훨씬 비쌀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 호재로만 끝날까요? 해외 발전 엔진 업체들을 봐도 마린 솔루션과 에너지 솔루션을 나눠 들고 갑니다.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데 이익률이 커지는 장면이 보인다면 물량보다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조선 엔진사 입장에서는 배에 들어갈 엔진을 포기하고 데이터 센터로만 달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분의 생산 능력이 생겼을 때 싸게 사려는 고객이 아니라 비싸게 사야 하는 고객이 생긴다면 계산은 달라집니다. 여기서 투자자의 감정이 흔들립니다. 아, 그럼 엔진주만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정말 그렇게 쉬운 문제일까요? 여기서 30% 지점에 가짜 답이 나옵니다. 답은 단순해 보입니다. 조선 대형주가 먼저 가고 기자재주는 나중에 따라간다. 조선주가 사이클의 메인이고 엔진과 블록 업체는 플러스 알파다. 실제로 엄경화 연구위원도 지금은 메인을 먼저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자재가 대형 조선주보다 먼저 시장에 큰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도 맞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시청자 여러분도 정리가 됩니다. 아, 대형 조선주 하나 들고 기자재는 보조로 보면 되겠구나. 그런데 이 정리에는 아직 빠진 칼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엔진은 단순히 조선의 후행 기자재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난이 붙는 순간 엔진은 배 안의 부품에서 전력 산업의 임시 다리로 바뀝니다. 완전한 주발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스터빈이 부족하고 전력 인프라가 늦어지는 사이를 메우는 불쏘시개 같은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불쏘시개가 가장 비쌀 때가 언제입니까? 모두가 추운 줄 알면서도 장작을 제때 못 구했을 때입니다. 지금 이 장작을 누가 쥐고 있는지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대목에서 보조 배우들도 이익을 봅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자는 전력망 증설을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엔진사는 고마진 고객을 새로 얻습니다. 조선대형주는 본업의 신뢰를 지키면서도 계열 엔진 사업의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핵심 블록 업체는 생산량 확대의 하청이 아니라 병목 해소의 필수 장치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 시황만 소비한 투자자는 왜 오늘 안 갔나에 붙잡혀 이 연결고리를 놓칩니다. 이게 우리 같은 시청자가 보수 주류 매체의 속도전과 다른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 아닙니까? 여기서 감정의 반전이 생깁니다. 많은 투자자는 왜 이렇게 안 가냐고 묻습니다. 2023년에도 그런 질문이 1년 내내 나왔고 실제 주가는 빠졌습니다. 수주가 좋고 실적이 좋아질 걸 알아도 사람들은 과거 조선 사이클의 급락 기억에서 빨리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2007년을 겪은 사람일수록 더 빠르게 발을 빼는 심리도 설명됩니다. 오일 쇼크 이후의 긴 그림, 2000년대 초반의 호황과 급락, 그 기억이 지금 차트를 낡은 필름처럼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존선 전체를 줄세우는 탄소 규제가 깔려 있다면 같은 영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어준식으로 한 번 더 말해보겠습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돈의 이동이 아니라 권한의 이동을 봐야 합니다. 누가 가격을 정합니까? 누가 납기를 통제합니까? 누가 없으면 배도 데이터 센터도 실적도 다음 칸으로 못 넘어갑니까? 여기서 엔진과 핵심 블록은 단순한 부속품이 아닙니다. 체스판의 폰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가면 퀸으로 바뀔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아무 폰이나 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폰이 끝줄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표면의 답은 대형주 먼저, 기자재는 다음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답은 병목을 가진 기업은 산업의 시간차를 먹는다입니다. 보수 주류 매체가 단기 수급만 보며 왜 오늘 안 갔나를 묻는 동안 우리는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수주가 생산으로 바뀌는데 누가 필요합니까? 생산이 이익으로 바뀌는데 누가 가격을 줍니까? 그리고 전력난이 조선 엔진까지 밀고 들어올 때 이 시장은 아직 조선주입니까? 아니면 전력과 해운을 잇는 병목 산업입니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시장은 산업을 보는 게 아니라 어제 주가를 보고 있습니다. 조선사가 수주를 따내고
엔진사가 새 고객을 만나고 기자재 업체가 생산 병목에 열쇠를 쥐는 동안에도 화면에는 한 줄만 뜹니다. 왜 안 가냐? 근데 이 질문은 반쯤만 맞습니다. 주가가 곧장 안 간다는 말은 수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요가 생산으로, 생산이 매출로, 매출이 마진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아직 가격표에 다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그 시간차를 돈으로 바꾸고 있을까요? 먼저 의사결정의 순서를 봐야 합니다. 조선 대형사는 탄소 규제와 기존선 교체 수요를 손에 들고 생산 계획을 짭니다. 여기서 핵심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 세계 기존 선박이 탄소 규제의 줄 세우기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 조선소의 도구와 인력만으로는 늘어나는 물량을 다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사는 해외 생산 확대를 검토하고 놀고 있던 설비를 다시 켜고 협력업체의 납품 능력을 확인합니다. 이때 블록업체가 늦으면 배는 계약서 위에서만 빠르게 움직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철판 한 장도 기다립니다. 누가 이 기다림을 줄여줍니까? 여기서 첫 번째 보조 배우가 나옵니다. 핵심 블록 협력사입니다. 세진중공업이나 오리엔탈 전공 같은 이름이 언급되는 이유는 단순히 대기업 옆에 붙어 있어서가 아닙니다. 조선사가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하면 그 말은 협력사에게 네가 먼저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신호가 됩니다. 대형조선사는 수주를 말하고 협력사는 납기를 말합니다. 대형조선사는 선가를 말하고 협력사는 병목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하청처럼 보이지만 일정이 촘촘해지는 순간 하청이 아니라 목줄이 됩니다. 병참선을 잃은 군대처럼 수주는 있어도 블록과 엔진이 늦으면 전진은 멈춥니다. 그럼 시장은 왜 아직도 이 목줄을 싼 부품처럼 대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보조 배우는 데이터 센터 사업자입니다. 이들은 배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기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서버를 꽂는 순간부터 전력 확보가 생명입니다. 전력망 증설은 허가, 변전소, 송전망, 장비 조달, 지역 민원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고객과 계약을 이미 잡아놓았고 서버는 놀리면 비용이 됩니다. 그러니 중간을 메울 발전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때 선박용 발전 엔진 회사가 호출됩니다. 배 안에서 전기를 만들던 기술이 육상 데이터 센터에 숨통을 열 수 있다면 조선 엔진은 갑자기 다른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누가 더 급한 고객일까요? 현대중공업 그룹이 AI 데이터 센터와 6천억 원 대계약을 체결했다는 대목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6천억 원이라는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객의 성격입니다. 선박 엔진 고객은 조선 사이클의 언어로 협상합니다. 납기, 선가, 발주량, 규제 대응입니다. 데이터 센터 고객은 전력 병목의 언어로 협상합니다. 서버를 언제 켜느냐, 전력 공백을 몇 개월 줄이느냐, 그 지원 비용이 얼마냐입니다. 같은 엔진이라도 고객의 고통이 달라지면 가격의 상한도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누가 먼저 계산하느냐가 다음 수익률을 가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수주류 매체는 이걸 충분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개 조선주 쉬어간다, 반도체로 수급이동, 고점 부담 같은 문장으로 하루를 닫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화면에는 수급표가 나오고 외국인 순매수와 기관 매도가 지나가고 끝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질문은 빠져 있습니다. 선박 규제가 기존선 전체를 건드릴 때 누가 교체 수요를 받습니까? 조선사가 증산할 때 누가 블록을 대야 합니까? 데이터 센터가 전력 부족에 막힐 때 누가 임시 다리를 놓습니까? 우리 같은 시청자가 그 빈칸을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빈칸을 보지 못하면 남이 만든 공포를 내 판단으로 착각하지 않을까요? 이제 동기를 더 깊게 봅시다. 조선 대형사의 동기는 명확합니다. 좋은 가격의 수주를 쌓고 생산 능력을 늘리고 사이클이 길어질 때 이익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엔진사의 동기는 조금 더 복합적입니다. 본업에서는 선박 발주가 늘수록 기본 수요가 생깁니다. 동시에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같은 제조 용량을 더 비싼 고객에게 팔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블록업체의 동기도 있습니다. 대기업의 해외 생산 확대나 국내 설비 재가동이 현실이 될수록 자기들의 물량 가시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같은 배를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장부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 장부가 먼저 두꺼워질까요? 이 구조가 막히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분명합니다. 첫째, 대형 조선주가 시장의 방향 신호가 됩니다. 둘째, 엔진과 핵심 블록 업체는 뒤따라가되 단순 후행이 아니라 병목 프리미엄을 받기 시작합니다. 셋째, 데이터 센터 전력난이 길어질수록 엔진사의 마진 스토리는 조선 사이클과 별도의 줄기를 얻습니다. 물론 생산 능력을 함부로 늘렸다가 나중에 수요가 꺼지면 위험합니다. 엄경화 연구위원도 이 시장이 완전한 주발전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간을 막아주는 역할이기에 사이즈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위험은 어디서 생깁니까? 위험은 과신에서 생깁니다. 데이터 센터가 붙었으니 무조건 간다는 말도 위험하고 과거 고점이니 무조건 끝났다는 말도 위험합니다. 이 둘은 방향은 반대지만 같은 실수입니다. 시간을 지우는 겁니다. 조선은 긴 수주 산업입니다. 수주가 실적으로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실적이 밸류에이션을 바꾸는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반도체에 돈이 쏠리면 이 시간은 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손으로 돈의 물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손이 아니라 방파제가 필요하죠. 그런데 방파제가 뭔지 모르고 파도만 보면 계속 젖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조선주는 배가 아니라 전력망의 병목입니다. 이 문장을 지나오면 처음 질문이 달라집니다. 조선주는 정말 고점이냐고 물었던 출발점은 이제 6월의 시간표와 연결됩니다. 6월 캐나다 잠수함 입찰 흐름, 6월 말 2분기 마감, 7월 말 어닝 시즌, 그리고 2025년 하반기부터 생긴 반도체 쏠림까지 한꺼번에 놓고 보면 고점 논쟁은 차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이 조선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본 것은 주가의 정체였지만 여기까지 오면 보이는 것은 산업의 순서입니다. 그 순서에서 누가 먼저 확인되고 누가 나중에 재평가될까요? 고점이라는 말은 편합니다. 한 단어로 불안을 정리해 줍니다. 그러나 편한 단어가 꼭 정확한 단어는 아닙니다. 2007년의 기억은 강합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와 2000년대 초반 조선 호황의 그림자도 남아 있습니다. 테세우스의 배처럼 선박은 바뀌고 규제도 바뀌는데 시장의 기억은 낡은 선실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존선 전체에 탄소 규제가 걸리고 엔진은 데이터 센터 전력난까지 만납니다. 같은 배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른 바다에 들어온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콜백은 이렇게 바뀝니다. 조선주는 고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고점이라는 말에 길들여진 겁니까? 이제 이 질문은 단순한 투자 심리가 아닙니다. 6월의 입찰, 2분기 실적, 6천억 원대 데이터 센터 계약, 핵심 블록 협력사의 납기, 탄소 규제로 밀려나는 기존선이 한꺼번에 걸린 질문입니다. 처음에는 왜 안 가냐였지만 지금은 무엇이 먼저 가격에 들어오느냐입니다. 그리고 더 날카롭게 묻는다면 보수 주류 매체가 보여주지 않는 그 병목의 권한을 누가 조용히 사모으고 있을까요? 이제 결과의 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 가격표에 늦게 반영된다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쪽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6월 캐나다 잠수함 입찰 흐름을 보고 6월 말 2분기 마감을 지나 7월 말 어닝 시즌이 열릴 때까지 시장은 한 번 더 포지션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반도체 수급 뉴스만 따라가면 조선 대형주가 방향을 확인하고 엔진과 핵심 블록 업체가 뒤따라 재평가되는 구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손실은 단순히 주가 몇 %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의 시간표를 놓치면 좋은 업황을 보고도 나쁜 자리에서만 들어가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때 누가 왜 늦게 알았을까를 설명해 줄까요? 두 번째로 영향을 받는 쪽은 협력업체와 노동 현장입니다. 조선사가 해외 생산 확대와 국내 설비 재가동을 말하는 순간 핵심 블록 업체는 미리 사람과 설비와 납기를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 신호를 늦게 읽으면 자본 조달도 늦고 증설 판단도 늦고 납품 단가 협상에서도 밀릴 수 있습니다. 대형 조선사는 수주를 들고 있지만 협력망이 뒤처지면 실제 생산량은 병목에서 멈춥니다.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3분기와 4분기 현장에서 납기 압박이 커지면 이익은 장부에만 남고 피로는 현장에 쌓입니다. 결국 누가 시간을 벌고 누가 시간을 빼앗깁니까?
세 번째 결과는 산업정책의 문제입니다. 보수 주류 매체는 이런 장면을 충분히 다루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가가 하루 쉬면 고점 부담을 말하고 반도체가 오르면 조선에서 돈이 빠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시청자는 그 프레임 바깥을 봐야 합니다. 탄소 규제로 기존 선의줄 세워지고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 부족에 막히고 엔진사가 그 사이를 메우는 흐름은 단순 테마가 아닙니다. 국가가 어떤 산업에 금융과 인력과 외교를 붙일지의 문제입니다. 민주당 정부가 산업 전환을 말해도 구조적 제약이 남아있고 국민의힘 강경파와 조중동식 단기 시황 정치가 그 제약을 더 흐리게 만들면 기회는 더 비싸집니다. 이 비용은 결국 누구의 세금과 일자리로 돌아올까요? 아무 변화가 없다면 다음 장면은 더 불편합니다. 7월 말 어닝 시즌에서 조선 대형주의 수익성이 확인되고 하반기 수준 뉴스가 이어지고 데이터 센터 전력난이 쉽게 풀리지 않으면 시장은 뒤늦게 같은 문장을 받고 말할 겁니다. 고점 부담은 재평가 구간으로, 기자재 후행은 병목 프리미엄으로, 조선만의 사이클은 전력과 해운의 교차 산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 가격도 같이 바뀐다는 겁니다. 카산드라의 경고처럼 들을 때는 과장처럼 보였던 말이 지나고 나면 너무 평범한 사실이 됩니다. 그 사이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는 조용히 계좌와 공장 가동률에 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이세요? 12.3 비상계엄을 가능하게 했던 세력의 공통점도 결국 구조를 숨기고 표면만 키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치에서는 절차를 말하면서 권력을 움직였고 산업에서는 시황을 말하면서 병목을 가립니다. 검찰 카르파와 보수 강경파가 늘 법과 질서를 말할 때 실제로는 누구의 권한이 커졌는지 봐야 했던 것처럼 조선주도 차트만 볼 게 아니라 누가 납기와 가격과 전력을 쥐는지 봐야 합니다. 딱 보면 이상이잖아요. 주가는 쉬는데 병목은 더 비싸지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보고 있는 화면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조선주는 고점이냐는 질문으로 출발했지만 이제 질문은 더 커졌습니다. 한국 산업이 세계 해운과 전력 병목을 잡을 기회를 맞았을 때 우리는 과거의 고점 공포와 단기 시황 정치에 갇혀 그 권한을 스스로 싸게 넘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다면 구독해 주십시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도 같이 해 주십시오.